당신들은 서서 뭐 되려고 그러니? 네, 안녕하세요. 역사 한 잔이라는, 요걸로 역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과거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맞닿아 있느냐? 공부를 잘했다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중앙 관료가 된다. 세상의 모든 잡지식 Just Plain.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어진 과거제도라는 게 속속들이 박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천년이 이제 고려부터 고려 초 조선까지인데 광종 때 시작된 과거제도가 조선 망할 때까지. 그때도 이제 무인 네, 그런데 문인. 주로 문인 쪽을 문인 쪽을. 그게 좀 고려 더 때는 그러니까 이제 묵과는 거의 안 했죠. 예. 예. 고려 때 묵과는 거의 없었고. 예. 약간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고려하고 조선하고의 과거제도가 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고려는 능문능리라고 능력 위주로 뽑아요. 예. 실무를 잘하느냐. 그렇죠. 실무 관료, 능력 위주로 뽑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최고 의사 결정은 그 귀족들, 그렇죠. 푸른피가 해요. 그러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능한 관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귀족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고 있고, 걔들은 그냥 결정만 하고 예. 그 밑에 실무로 자른 애들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려 과거는. 그렇죠. 그게 고려의 과거예요. 예, 그래서 능문능리라고 하는 거를 훨씬 중시했고, 그때는 이제 제일 위층은 어차피 이제 못 가는 거고. 네, 못 그 가는 거죠. 밑에서 이제 왔다 네. 갔다 이제 사부작 그렇죠. 하는 사무원들. 그럼 그 정도전이나 정몽주 이런 사람들도 그냥 실무에 자였는데 어. 이게 점차 생각해 보세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고려도 500년이에요. 500년이다 보면 중간에 뭐 무인 정권도 있었고 그쵸. 몽골의 간섭기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권문세족 정도 되는 애들이 들어섰을 때는 뭐 왕이 개혁을 하고 싶으면 누구 손을 잡느냐라고 하면 능문능리한 애들, 얘들이 실무는 다 아니까 얘들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얘들을 계속 끌어다 썼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좀 한 가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인생은 하륜처럼의 한때 유명했죠. 네, 하륜이라고 이 사람은 성리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입니다. 예, 두 가지 집단에 동시에 있었고 그런 두 집단에 동시에 겹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그럼 완전 능력자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은 완전 좋고 그렇죠. 애 공부 완전 잘하고. 그렇죠. 이게 당나라 언제부터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과거제도라는 거 자체가 과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뭐 자생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고려 광종 때 중국에서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기항을 와요. 뭐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이 광종이 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고려 발전 방안 내놔봐. 그러다 쌍기가 인재를 시험 봐서 뽑으십시오 해서 나온 게 이제 과거제. 근데 요게 조선으로 오면 바뀝니다. 과거제가 단순히 능문능리만 보는 게 아니고 덕을 보겠다. 예. 그리고 바뀝니다. 덕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력고사, 본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같이 한 큐의 점수만 보겠다가 능문능리, 고려의 능문능리입니다. 예. 그리고 뭐 수능 점수만 보겠다까지가 능문능리인데 지금 어떻게 뽑습니까? 수시, 면접. 예, 면접 보죠. 수시 아, 면접을 특히 그게- 수시로 보는 이게 조선식 선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고려식 과거제도에서 조선식 과거제도로, 지금 예. 그걸 그대로 일단 가져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많이 시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논술고사, 예, 그 인문 쪽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도 선발 방식이 논술고사였습니다.
옹술고사였고 그 중에서 최근 뭐뭐 되고 있는 뭐뭐 정책을 어찌하면 성공할지 서술하시고. 방안을 서술해 보시오라고.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거의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과거 제도란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려와 조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조선은 인문학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 인문학의 나라라는 게 뭐냐? 고려의 왕족들은 태생적으로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용. 그러니까 서해 용왕의 그래, 뭐 아들이 용의 아들이 있다. 뭐 그 왕건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왕건의 선조로 넘어가면 서해 용왕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용비어천가가 나온 게 고려 시대의 그게 좀 달라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건가? 맞아요. 설득하기 위한 건데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 보면 좀 신비스럽고 뭐하고가 나오더라도 그냥 사람이 사람. 선조가 사람에서 시작해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용의 아들이었던 고려나 뭐 그 앞에 가면 신라나 뭐 이런 신화적인 다 안에서 시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해동 용용에 날았는데 그 용은 용대로 나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왕은 그냥 왕인 거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다라는 게 용의 아들이라서 존귀하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귀족 태생적으로 피가 다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선은 조선의 귀족인 선비는 뭐가 달랐느냐라고 하면 3대 동안 과거를 패스 아무도 못하면 4대째는 너 그냥 중인 그냥 양인이었어요. 중인으로 그냥 내려가고 감등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 다시 양반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3대 동안 합격 못했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잔반이라고 부르죠. 한 번 양반이면 끝까지 양반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보통 뭐냐면은 이제 그 진사시라던가 뭐 생원가. 생원시 뭐 이런 1차만 패스하면 돼요. 2차만 패스하면 1차만 패스하면 4대부가 된다. 양반은 유지할 수 있다. 유지 가능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 급제를 그 대과급제를 목표로 하지 않고 1차만 목표로 하는 집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주 같은 경우에는 양반한테 적용되는 과세하고 중인 이하 양인한테 그러니까 중인 이하한테 적용되는 과세율이 달랐어요. 부자 감세를 해줬군요. 그렇죠. 네. 거의 면세에 가까운. 지금도 조선 시대인데? 그렇죠. 보세요. 다른가? 양반 군대도 안 가잖아. 안 갔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때 양반은 다 부동시야. 그런 거죠. 정치색이 없는 아저씨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케이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뭔데?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마저? 왕 마저. 왜? 더 이상 서해 용왕의 자손이 후손이 아니거든요. 너는 푸른 피가 아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낫길래 4대부의 우두머리일 뿐인 임금이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갖는데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왕이? 그렇죠. 체제 전체가. 체제 전체가? 예. 근데 애초에 아니라고 하고 시작했잖아, 조선이. 아니라고 하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 기준점을 둔 거예요. 기준점. 왕이 이거 이상 되면 인정. 왕도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조선 시대. 그래서 왕은 공부를 했구나. 공부도 공부고 뭐 경연 몇 번 굴리고 하루 일정 빡빡하고 이거는 당연하고 나중에 되면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작게 먹지도 못해요. 작게 먹으면 나 오늘 좀 입맛이 없어가지고 적게 먹고 싶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농부들이 피땀 흘려부터 시작하는 전하의 옥체는 전하것만이 아니었고로 쭉 되는
예, 긴 잔소리. 많이 먹으면 전화 통촉해 주시고 정량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로가 항상 있었고 예, 와, 어쩌라는 얘기야. 뭐 합방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 뭐랄까 이거 자체를 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조선 시대가 그래도 오래 갔던 게 왕을 그렇게 쥐어 짜가지고 왕도 일을 자꾸 시켰구나. 왕도 왕인데 이게 조금 미친 게 뭐냐면 보통 그 근대 국가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치느냐면 절대주의 군주국 서양에서는 여기서부터 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주의 군주국의 조건 첫 번째 중앙집권 그렇죠. 두 번째 관료체제 세 번째 상비군 예, 네 번째 그 법률 다섯 번째 그 국가경찰 국가 경찰?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화폐예요. 그런데 마지막 뭐 화폐까지 좀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조선을 이제 뭐 조선가를 보면 조선을 너무 미개한 나라로 그리려고 해요. 유튜브에 많죠. 조선 까들이. 예. 예, 너무 미개한 나라로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인구 1000만의 중앙집권 농업국가가 으로 보이세요? Ah, that's plain. 그게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던 게 뭐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죠. 그런 각- 듯한 나라였는데. 각각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이라고 했어요. 나라. 예. 전국 시대도. 예, 전국 시대들이 나라끼리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오다노 그 노부나가부터 시작된 3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던 걸 천하 통일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제서야 그러니까 나는 사무라이가 다니다가 칼이 잘 드나 안 드나 이렇게 사람을 배보고 이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 논리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중앙 집권을 했고, 예, 중앙 집권을 했고, 그러니까 관료 체제 1000년을 이어온 과거 제도로 이거는 나중에도 이 파트 가면 할 말이 많은데 이 과거 제도 자체가 서양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대까지. 근세가 아니라 근대까지 없었어요. 그 동인도 회사 같은데 사람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면 네, 로비요. 농담 같겠지만 로비와 추천서. 그리고 지금도 그 추천서 제도가 서양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추천서 잘 받으면 네. 대학에 갈 수 있죠. 네, 그게 서양 쪽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는 추천서 제도가 어색합니다. 맞아요. 왜? 왠지 좀 비리 저지른 예, 것 같고. 비리 저지른 그렇죠. 느낌이고. 추천서면 로비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확 나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왜 추천서가 어색하냐? 1000년의 과거. 자격을 증명하라. 특히 네가 500년? 시험을 통과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 아닌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나? 정확합니다. 어. 예,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에도 흥해요. 근데 미국이 흥한 거랑 우리랑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엄하잖아. 미국은 스타성을 증명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이 얼마나 돼 있는데 그치.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갈아놓는데 실력을 증명하라잖아요. 일단 요 선을 네가 통과해야 돼. 네. 이제 사실 뭐 한 끗 차이인데 실력은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통과한 애는 데뷔하고 그렇죠. 스타성은 그 다음인 거지. 통과 못한 애는 그냥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죠. 사실 외국 같았으면은 좀 상품성이 있고 그쵸. 괜찮으면은 또 실력이 떨어진 키우면 되는 애들도 거고. 뭐 다른 데서 뭐 데뷔를 한다거나 뭐 이랬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소속사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이 의외로 뭐 제일 중요한 뭐 상비군이라던가 뭐 화폐라던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갔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안 돌아갔다라는 이런 걸 빼고는 예, 인구수까지 해서 조선은 꽤 근접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대 국가로 넘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어림도 없었죠.